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남영선입니다. 사실 이 과제를 수행할 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었고요. 그 사이 제가 경북대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 과제 연구 책임자는 이제 황병원 목사님이 계셨고 주 참여 연구원들은 이제 학위에 작성한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남영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과제의 제목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플라스틱 열분의 연소 복합공정 개시라는 제목으로 했고, 이 기술을 기획한 이유는 일단 열분의 공정에서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외부 제러렌지를 가져와야 되고, 또 열분의 공정에서 탄화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또 일반 폐기물이나 또는 사업적 폐기물로 이제 버려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제 일반적인 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폐플라스틱 열분의 이유를 가지고 많은 이제 탄소 중립의 하나의 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터졌고, 올 3월 달부터 관련 어떤 법들이 이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입법 예고 같은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탄소 배출권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걸로 지금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는 운용사도 몇 번 만나봤는데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열분의 폐기물 관리법은 이제 입법 예고가 이미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간 이제 재활용 업계에서만 1만 톤에 되는 폐플라스틱을 처리를 했는데, 이걸 이제 석유화학 업계, 즉 대부분 대기업이 되겠죠. 대기업 등이 이제 60만 톤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재활용 업계도 요즘 이제 추이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한 2배 많은 리액터들을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2025년, 30년 전에는 요거 한 3만 톤까지는 이제 일반 이제 재활용 업계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느낌적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작년에 과제를 기획하면서 했던 키워드인데요. 이 중에 실제로 이 ISCC 인정 제도가 그 당시만 해도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ISCC 인정 제도를 실제로 한국에서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도 이제 한 10분의 업체를 만났는데, 이 10분의 업체도 현장에 지금 벌써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은 10분의 업체도 이 ISCC 인증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3-4개의 기업들은 이미 이제 영세 10분의 업체, 이렇게 작은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업체에서 이제 인증을 받고 이런 거를 GS 칼텍스나 이런 데로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10월 17일 날짜 기사를 살펴보아도 이런 ISCC 인증을 받은 10분의 유를 가지고 화장품 용기를 만들겠다는 기사가 있고, 이걸 3월 달부터, 내년 3월부터는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는 기사도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에서도 이제 그린 납사를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9월 달 기사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난 6개월 전만 해도 ISCC 제도 되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이미 들어왔고, 이 로고를 갖다가 인정해주는 기관이 이미 한국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업장을 방문을 하고 인증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10분의 1을 팔아도 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왔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는 폐플라스틱을 만들 때 25에서 25%, 30% 이상의 그러니까 폐플라스틱 10분의에서 유래되는 납사를 국가가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국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하나가 폐플라스틱 10분의를 위한 폐플라스틱은 또 EPR 제도에서 돈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국가에서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좀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6개월 전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저희 이제 폐플라스틱 이화나 어떤 시기든 저희가 이런 거를 케미컬 리사이클링을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알려진 거라서. 그리고 이제 열분의 가스와 연소를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제 연소는 저희 잘 알다시피 폐플라스틱을 태울 때 충분한 이제 공기를 넣어주게 되면 연소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30%에 해당하는 공기만 넣어주면 그걸 가스화 공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열분에는 산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공정에서 한 500도씨 정도에서 이제 유화를 시키는 건데요. 여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액상으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수송과 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대형화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큰 킬런으로 이제 한 경험은 있으나 이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컨티뉴어스 공정이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렇지 않은 공정의 경우에는 생산한 오일을 가지고 갖다 뺀다든지, 사실은 합성가스만 가지고는 이 에너지를 배치식
그 열분의 공정을 처음부터 400도까지 올리기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다른 LNG나 LPG나 또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열분의 유를 사용했을 때 탄소 저감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사실 2008년도 산업부 어떤 체계에서 이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수록되어 있는 이런 1톤 폐플라스틱 1.76톤 CO2를 저감할 수 있다는 수치는 외부 에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이제 열분의 유가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만으로만 계산했을 때 1.76인 거니까 최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폐플라스틱 폐기물이 이제 2018년 기준으로 1,700만 톤 정도 배출을 하고 있고 이거를 향후 뭐 30년 이내에 440만 톤까지 낮추겠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48%를 저감을 하기로 했었고 저희가 스스로 집에서 이제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감량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이제 뭐 한 163만 톤의 CO2를 이제 뭔가로 없애야만 이 수치가 맞는데 그게 저는 이제 열분해라고 생각을 했고 요거를 이 이제 저감 효과의 수치와 같이 역산해서 계산하면 93만 톤의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가 그 보고한 자료 90만 톤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이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일단 이제 킬런형 반응기가 전부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브라이트 마크사를 통해가 이제 뭐 SK 통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이제 얘기도 있고요. 이제 LG 화학에서는 이제 무라 테크놀로지 초임계 열분의 시설을 들여온다 이런 이제 외국산 기술을 많이 데려오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정말 이런 대규모 약뭐 그쵸? 한 10만 톤 이상의 어떤 연에 10만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도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 기억하긴 했는데 사실 아직도 저희도 아직 걸음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기술인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동층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동층 기술은 국내 뭐 부산 ENE나 뭐 원주의 중구발전, 연소발전소에 약 200톤 퍼일, 한 500톤 퍼일급으로 이동층 반응기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연소공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스케일업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과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외부 이제 스케일업이 되게 쉽다라는 점이죠. 외부 여론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굉장히 랩 스케일의 그런 수준의 이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이 기술의 크게 네 가지 요소를 보면은 이제 한쪽은 열분해, 한쪽은 연소로 통해 가지고 여론을 내부에서 공급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나 가스화랑 어떻게 보면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주입한 폐플라스틱이나 폐기물을 가지고 그 에너지원을 만들겠다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어쩌면 열분의 탄화물, 어쩌면 일반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탄화물이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장점, 오히려 그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순환 이동층이라고 하면 중간에 룸실 형태가 들어가서 좀 이렇게 크게 공간을 많이 잡아보게 되는데요. 이거를 좀 이렇게 컴팩트한 요소 기술을 이용해서 좀 한 3분의 2 정도로 컴팩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라는 거를 표로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크게 이제 차별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동층 기술 중에 이제 하나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폐기물을 주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폐기물이라고 하는 애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다양한 성상의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극복해보겠다고 좀 어떻게 보면 나름 신개념으로 어떻게 해보기는 하고 아직 이제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되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반응기가 있고요. 이쪽을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르누이의 어떤 차압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피딩을 연료를 넣었을 때 얘들이 그냥 이쪽으로밖에 유체가 흘러갈 수 없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물론 이것도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형태의 연료에만 해당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저희가 한 5인치 배관에서 좀 실험을 했는데 뭐 웬만한 폐기물 일단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 실제 이제 열분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내부 순환 이동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눕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런 칸막이 형태로 만들고 그래서 고체 이동사 입자는 옆으로 흘러가고 대신에 가스는 서로 믹싱이 안 되는 조건
왜냐하면 한쪽은 연소고 한쪽은 열분해이기 때문에 산소가 역류를 하게 되면 열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을 좀 같이 적용해서 개발하겠다라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뭐 시간이 애니메이션 좀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폐플라스틱이 이제 주입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열분해 반응로로 들어가고 열분해 반응로에서 열분해가 충분히 되면 열분해 이유는 왼쪽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동사라고 하는 친구가 탄화물과 함께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합성가스와 탄화물이 함께 연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연소가 일어나지기 때문에 그 연소열은 이 고체 이동사의 열 전달 매개체로 활용이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열분해로의 온도 500도 정도를 맞춰주는 컨셉으로 이제 관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또 하나가 저희가 만약에 이제 공기 대신에 심산소를 넣어준다면 원천적으로 이산화탄소 수집을 함과 동시에 열분해 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컨셉츄얼한 아이디어로 이제 관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 기술이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뭐 열분의 기술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항상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일단 스케일업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그 기존에는 열원 자체를 외부에서 열을 가지고 이제 전달을 시키는 건 일단 대기로 이제 전달을 시키는 것이지만 이건 고체에서 고체로 열 전달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보다 열 전달 효율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탄화물이 일단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한다는 거. 왜냐면 저희가 일단 유동층 연소 기술을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 나라가 좀 확보하고 있는 기술이고 또 거기에서 회분을 빼는 기술도 좀 많이 연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연소 기술을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라는 컨셉이 있었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 필름 열분해를 이제 처음부터 400도까지 하루 사이클로 올릴 때 사용되는 열량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톤 기준으로 한 16기가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 전달 효율 대비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한 12기가줄까지는 줄일 수 있겠다라는 사실적인 수치는 일단 얻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개의 반응기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부단 공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연소 공정 하나와 열분해 공정 하나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정착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컨셉처럼 거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우선은 수력학적으로 이 모래가 잘 돌고 또는 한쪽 열분해 반응기 500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연소로의 온도가 저희가 800도인데 이 유속과 어떤 가스 미싱 정도 레이트를 1차 연도에 검증하지 않으면 이거 다음 반응기를 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사실은 목표를 저희가 많이 넣지 않은 이유가 그런 수력학적인 특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목표치를 잡았고 또한 유동층 내에서 이제 뭐 펜플러스 열분해 이유나 또 실제로는 열분해라는 공정이 실제 잘 어려운 게 후단에서 막힘이나 후단에서의 이슈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동층은 더욱이 많은 유속과 유량을 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후단에서 이 오일을 적절하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연도 때 좀 이렇게 뭐 열분해 수율과 뭐 그 내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경질 유분의 어떤 양을 목표로 잡았고요. 내년부터 이제 이게 컨셉처럼 이 반응기의 0.1톤급부터 일단 진행을 할 거고 이동층 기술은 기본적으로 바로 한 5배에서 10배, 많게는 20배까지 격상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컨셉처럼 이 반응기가 컨셉이 잘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크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1차원으로는 이제 수력학 실험, 열분해 실험, 열전달 기술 실험, 그리고 뭐 촉매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좀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닝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 과제가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0.1톤급으로 이런 복합 반응기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결과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좀 발표를 마치는데요. 그래서 일단 수력학 실험에 오늘 신개념 주의 시스템 실험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작업을 하다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걸 뺐고요. 하지만 내부 순환 이동층에 모래가 돌아가는 모습하고 뭐 열분의 결과 그리고 촉매랑 열통합 설계는 지금 시트 정도로 소개하는 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양반해양기 열병 장치는 11월 초에 들어올 예정인데 이거의 이제 목적은 뭐였냐면 저희가 순환 이동층이라는 조건 자체가 이제 GS라고 하는 모래가 돌아가는 속도 또 뭐 이제 따라서 양반항기의 반응 온도를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그리고 그게 맞춰지긴 하는 것인가 그런 거를
실험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얻어내야지 저희가 뭐 열통합 설계를 할 때 이제 대충 맞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내부 순환 이동층 아필 장치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이로 들어온다고 보고 이제 모래가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 버블 기포 이동층, 여기는 난류 고속 이동층 형태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열분의 반응 거고요. 모래가 위에서 이제 룹실이긴 한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잘 안 보이시긴 한데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부에는 저희가 이송 통로라고 해서 유체가 안 흐를 때는 딱 정지되는 정도의 어떤 거리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유체가 흘러야만 얘가 넘어가고 유체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에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그 거리를 이제 저희가 설계 수치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 이쪽은 고속보다는 난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소에서 보다 좀 연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제 이쪽은 이제 고속 트랜스포트 형태로 만들어서 순환을 지금 하는 형, 수력합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분의 로고의 설계 자체는 일단 TJ를 바탕으로 온도별로 얘네들이 필요한 레지던스 타임을 좀 측정을 했고요. 그때 이제 필요한 이제 다이아미터를 좀 측정하는 방향, 또는 사실은 반응기 로 자체가 너무 작은데 플라스틱만 많이 넣어가지고 열분해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차압 같은 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차압이 견딜 수 있는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제 피딩 레이스를 많이 넣어가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반응로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송로도 연소로에서 공격이 유입되지 않았을 때 이제 이 모래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그 각도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리포즈 앵글 이런 앵글이죠. 그 앵글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 거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연소로에서는 좀 적당히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분의 후에 남는 탄화물의 양과 그 발열량, 그리고 그것이 이 열량을 대입하는 열량을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 열량이 부족하다면 합산가스를 좀 보완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한 이제 그 반응기 사이즈에 적당히 얘가 연소가 일어나고 문제 없이 되는 그 조건을 찾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15kg급, 대인 15kg급 그냥 단탑 이동층 반응기고요. 단순히 저희 팀도 일단 펜플라스틱 열분에 대한 경험을 좀 쌓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저희 사실 열분의 반응거보다는 후단의 이 열분의 이유를 잡는 게 굉장히 더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반응기를 만들어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올해 목표는 55% 이상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바이오매스 열분은 해봤어도 펜플라스틱 열분은 이번에 처음 해봤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생 PP를 썼고요. LDP를 썼고 ABS를 썼는데, ABS는 그냥 아로마틱 형태가 그대로 그냥 깨지는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율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트 오일만 저희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라이트 납사율도 그냥 해도 65% 이상, 굉장히 카본 넘버 12 이하 나올 정도로 깨끗한 연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생 PP는 좋지 못한 PP예요. 깨끗한 PP보다는 5% 정도 좀 안 좋은 물질이 들어있는 애들인데, 이걸 해도 나쁘지 않게 520도씨 조건에서 55% 이상 수율은 달성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점에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이동층이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 열분해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푹 찌는 열분해 대비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은 다 깨지지 않고 왁스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깨지고 그 카본들이 붙을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한 가스 형태로 나가는 것도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 응축기에 잡히는 애들 기준으로만 지금 수율을 좀 따져놓은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겪었던 게 LDP가 진짜 폐기물, 폐플라스틱에는 굉장히 40%,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 이 LDP가 저희가 이동층에서 소화를 해내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나 또는 좀 더 시비한 온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520도지만 LD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율을 얻기가 힘들었고, 특히 라이트 오일보다는 이렇게 왁스 형태의 오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촉매 이동사나 더 후단 촉매 공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뭐 장기 운전은 저 올해 목표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7시간 연속 실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연속 실험을 했고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잘 돼가 중간에 이제 LDP로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DP랑 온도를 가져가면서 실험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재생 PP를 넣어서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실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뭐 촉매 뭐 실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열물 질수지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가스 오일이 나오면은 얘들을 어떻게 저희가 순환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양방향 순환 장치를 돌릴 것인지 이에 대한 결과를 이제 뽑고 있는 중이고 이걸로 이제 올해 저희 연구원 내에서 또 평가를 받고 내년에 그 컨셉츄얼한 반응기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코멘트 조금 드리면은 아까 이제 피딩 시스템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디스차지 시스템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디스차지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실지 이제 그게 조금 그거가 이제 나중에 분명히 이제 열분해 하면서 이제 덜 탄 애들이 끈적끈적한 형태로 남아있는 애들 뭐 그런 애들 있을 텐데 그거 이제 제거하는 디스차지 쪽 그거 설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딩하는 시스템이 지금 볼 때는 약간 이게 라코포 시스템은 아닌데 연속 라코포 시스템 라코포 맞아요? 네네. 그러면 단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채워진 애들은 계속 들어가는 채워진 애들은 네. 그리고 또 채우고 또 네. 넣는 방식으로 라코프식으로 설계가 되죠. 저도 이제 이중순환 이동식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보시면 사이클론 딜렉 쪽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쪽에서 피딩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잘 들어가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설계를 만약에 바꾸시면 훨씬 아마 더 간단하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코멘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